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가구 및 인테리어 그리고 입주 조경 네네.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프렌드홈에서 예비 건축주분들이 이제 건축 의뢰를 하시면 가구 제공하는 가구가 어디까지인지를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붙박이장이랑 뭐 신발장 뭐 이 정도는 가능하고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책장도 되고 뭐 싱크대도 되는데 그게 어느까지 되는 건지를 문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건축주님께서 저희 이제 프렌디홈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서 작성하는 그 칸에 보면은 그 가구 공사는 이제 다 옵션으로 이게 빠져 있거든요. 뭐 계약할 당시에는 설계 도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붙박이장이 이제 얼마나 들어갈지, 그다음에 주방 가구가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대도 이제 가구 마감재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고 브랜드에 따라서도 금액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불확실한 금액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부에 산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예 이제 그 가구 공사 부분들은 이제 공사 금액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죠. 아니면 우선 재해를 한다고 보고 그냥 붙박이장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나요? 보통 이제 설계 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추세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그 드레스룸 공간을 이제 설계해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들은 뭐 필요하면은 우리 가구 업체에서 이제 바로 건축주하고 이제 연결시켜 드려 가지고 안에 이제 내용물들에 따라 가지고 금액대 견적들을 이제 뽑죠. 아예 이제 건축물 외에 이제 가구라는 부분들은 다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신발장까지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방이나 작은 방에 무조건 붙박이장을 넣어야 되냐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예비 건축주분들이 집의 설계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나 주택 갖고 있던 거를 갖다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갖고 오셔도 되고 깔끔하게 쓰실 거면 나는 붙박이장을 넣을 거다. 그냥 설계할 때 추가하시면 돼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제 가구들을 가지고 오시는 건축주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 설계 때 설계 미팅 할 때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가구들의 치수를 설계 담당자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은 그 치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방 사이즈를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배치를 하죠. 왜냐면 그 가구들이 고가의 가구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나전 그렇죠. 자개장 같은 경우는 혹시 요즘 안 버리는 추세니까 그런 것들은 보관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가구 고가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지금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설계 미팅 때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현장을 보고 그 현장 바로 옆에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미팅을 하는데 건축주분께서 수석을 굉장히 많이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열장으로 따져 보면은 한 4칸, 4개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양을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주분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설계실장님께서 그럼 요거를 벽체에 이제 집어넣는 걸로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설계 때 아예 이제 그 부분이 벽체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도면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됐죠. 취미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설계에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은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만 해주시면 이건 이제 지어진 집을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집을 설계 때부터 해가지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들이 꼭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설계 단계 때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이제 돼서 집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싱크대 싱크볼 크기하고 수전의 위치는 공사 중에 변경이면 가능한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착공하기 전에 착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그걸 이제 착공이라고 하는데 그 착공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기초거든요. 이 기초를 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하수 배관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초를 다 치고 나서 배관들을 바꾸기는 거의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배관이 벌써 네. 시멘트 밑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굳은 상태로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초를 이제 깨서 배관을 옮겨야 되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전에 이제 그런 일례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렌드홈에서는 착공 전에 무조건 이제 가구 미팅까지 다 끝내는 걸로 도장 받고 착공을 이제 진행을 하죠. 도장이 이제 박히면 이제 더 이상 변경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일랜드 식탁에는 인덕션이 작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보면 수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있는 거죠. 뭐 주방 공간만 충분히 이제 넓다 그러면은 아일랜드에 이제 싱크볼도 들어가고 쿡탑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쓰지는 않고요.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이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일랜드에 그 싱크볼을 가져가는 경우는 조금 사용하기가 힘드세요. 왜냐면 설거지나 이런 이제 물 섞는 작업들 하다 보면은 물이 이제 나 쪽으로 튀는 거는 이제 어떻게든지 닦을 수 있는데 나 반대편으로 튀는 물들은 이제 바닥에 이제 다 건너편에서 이제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방을 좀 넓게 쓰는 경우인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일랜드 식탁의 용도는 가족이 둘러앉아서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주방을 설거지라는 자리가 있다는 건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권하진 않는다. 그나저나 않는데 주부 입장에서는 보통 아일랜드가 이제 주방 쪽에서 서서 이제 아일랜드를 바라보면 거실이나 이제 오픈된 공간들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좀 소외된 느낌들을 좀 덜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크볼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으로 좀 배치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사용하신 입장에서는 그 싱크볼 수저는 글로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맞아요. 사용 제약이 좀 많이 생기죠. 제약이 왜 생기냐면 설거지를 하고 이 그릇을 또 옮겨야 돼요. 그렇죠. 옮겨야 돼요. 그럼 물이 다 마르지 않는 데서 옮기면 물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걸로 음식을 조리하고 잠깐 씻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뭐 설치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프렌드홈에서 설치해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설명을 드리죠. 해주시니까. 네. 책장은 무조건 필요한가요? 솔직히 책장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저번에 붙박이 책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거기는 이제 좀 특수한 공간이랑 그 붙박이 책장은 이제 넣을 수 있는 벽면들이 사실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책장에 이제 두께 이상의 이제 벽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벽은 단열이랑 상관이 없어야 되는 벽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장이 이제 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책장에 있는 공간은 단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 그만큼까지 하지니까 단열이 안 되는군요. 네네. 해서 그런 이제 책장에 이제 설라고 그러면은 이제 외벽은 이제 단열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설 수가 없는 거고 내벽 위주의 이제 내벽 쪽에 이제 그 책장들이 이제 세야 되는데 또 하나는 안방 내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음 전달이 또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안방에서 주무시게 되면은 거실에서 TV 같은 걸 켜면은 소음 전달이 이제 안방으로 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책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단열재 집어넣는 게 물론 이제 단열의 성능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차음의 성능도 있거든요.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근데 이제 그런 재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 넘어가야 되는 내벽체도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꺼려하죠.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집은 다행히 드레스룸 벽면에 이제 그죠. 그게 들어간 거죠. 그런 벽면은 이제 뭐 어떻게 활용을 할수 하신다 있는 그러면은 그 벽체를 이제 파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죠.
그러면은 입주 전에 조경을 무조건 마무리해야 되나요? 네, 준공 조경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예, 거의 대부분일 거야 아마. 그거 이제 내가 집 짓는 이제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땅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조경을 해야 그냥 되는 법적으로 이제, 해야 네네. 되는 거예요. 예, 법정 이제 조경 면적이 이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경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준공상 필요한 조경들은 그냥 준공받기 위해서 이제 그냥 간단한 나무들을 심어놓고 나중에 준공 이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빼고 내가 이제 원하는 나무들을 요소요소에 이제 심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대표님이 이제 20년 동안 이 주택을 짓고 보시면서 주택 관리 이제 지어놓은 거 관리하는 거 보고 어떤 조경이 관리하기 건축주분들이 관리하기 편한 조경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조경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경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겉모습들을 예쁘게 이제 치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조경하기 전에 우리 마당물들을 어떻게 이제 잘 빼는지 빼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조경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덜 생길 수 있죠.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폭우들이 이제 쏟아지면 경우 간혹가다 이제 마당물을 이제 빠지는 배수 시설들을 안 하는 이제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들이 이제 마당에서 이제 넘쳐나는 거죠. 지붕물도 흘러내려와서 마당으로 들어가고 마당물도 그대로 또 있고 그러면 이제 비가 뭐 시간당 30mm 이상만 오더라도 마당이 이제 첨벙첨벙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부모님 친구 부모님들이 꽤 그 많이 지으셨으니 양평이나 뭐 네. 여름에 수영장 된 잔디밭이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이 진짜 한 시간당 뭐 50mm 내린 적이 있거든요. 무릎까지 물이 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경에 대한 비용들은 이제 얼마라고 이제 다들 이제 미리 얘기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배수 시설이랑 뭐 우수 이렇게 이제 물 빠져나가는 시설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용 자체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쁜 조경들을 원활하게 잘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시설들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배수 시설을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배수 시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해놓으시면 그거는 좋을 것 가면 갈수록 좋죠. 네. 그래야 나중에 좀 경사면이 있는 분들은 토사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는 조금 확실하게 해주셔야 잔디가 그래야 안 죽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물오고 나서 잔디가 다 죽었어요. 친구 부모님. 맞아요. 이게 이제 조경 공사는 이제 사실 하기 나름이거든요. 금액대가 뭐 제가 지은 집 중에서 거의 한 3천, 4천 이상 들어간 조경 공사에만 들어간 집들도 있고요. 뭐 적게는 뭐 1,000만 원 뭐 언더에서 이제 뭐 많게는 4, 5천 이렇게 들어간 집들이 있는데 이 비싼 이제 조경 비용을 사실 우수공사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4, 500이면 충분히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제 베이스 작업을 해놓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좀 투자를 해서 조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무는 10,000원짜리 사지 말고 한 30,000원짜리 사시라. 왜냐면 10,000원짜리는 자라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40,000원, 50,000원짜리 사시면 금방 커요. 그죠? 튼튼하고. 근데 10,000원짜리는 잘 죽습니다. 그래서 한 조금 그래도 사람 허리 이상 큰 나무를 사시는 게 생각보다 이뻐요. 그리고 금방 크고 안 죽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보면은 건축주분들께서 좀 바지런하신 건축주분들은 그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멋있게 조경을 하시진 않고요. 사시면서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요. 늘려가면서 한 몇 년 뒤에 가니까 와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저도 있거든요. 그거를 권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싼 나무 심을 필요는 없는데 그 10,000원짜리 진짜 무릎도 안 오는 나무를 심으면 잘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권하지 않고 이제 적당한 나무를 사시는 게 좋고 배수는 잘 되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로봇 뭐 잔디깎기 같은 거 설치 좀 잘 하셔가지고 관리 좀 편하게 하고
물 잘 주게 하는 시스템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아침에 잔디에 물 주게 하는 이런 거를 자동화 시스템을 잘 갖추시면 적용은 되게 쉬워지는데 네. 이거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배수는 제일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집은 이제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사가 들어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생활하시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서 네. 이제 유지보수를 다 해주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직접 이제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축주분들은 정부 하나 나가더라도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건축주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 우리가 그만큼 이제 손을 안 쓰고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전원생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이 편해지는 것만큼 또 불편한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손수 이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스킬들도 좀 키우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프렌디홈에서 이제 나몰라라 하지 않고 전화 주시면은 뭐 한두 번은 충분히 이제 대응해드리고 그리고 뭐 전구를 나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갈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가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잘 유도는 해드립니다. 매번 다 도와드리는 건 아닌데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는 알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건물이고 이걸 모르면 전원생활이나 이 전원주택을 운영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보일러에 물 빼는 방법, 네. 그다음에 뭐 겨울에 만약에 뭐 동남아 한 달씩 여행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겨울에는 보일러 물을 다 빼놓긴 해야 되니까. 아니요 요즘은 안 했습니다. 보일러들이 잘 나와가지고요. 예. 너무 예전 생활을 제가 아는군요. 네, 뭐 보일러들이 뭐 외출 기능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와이파이로 또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왜 불 켜고 끄는 것도 해외에서 가능하네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보안은 그런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방법조차도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데 선택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계시거든요. 그건 이제 모르셔서 이제 그런 거고 사실 이제 전원 생활도 비용만 이제 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아파트 못지않게 IoT 기능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들어오니까 다 가능하겠네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프렌드룸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사시면서 이제 집 관리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유지 보수 차원에서 이제 건축주님 댁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제일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지붕 그 처마 아랫 부분에 이제 거미줄 치는 부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짓는 집들이 보통 이제 도심지에 짓는 집들보다는 시골에 짓는 집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곤충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집 근처에서 서식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거미들은 사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곤충인데 집한테는 굉장히 좀 해롭거든요. 이 거미줄이 집에 이제 쳐져가지고 장기간 이제 방치가 되면은 그 거미줄에 의한 이제 집의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 이제 거미는 처마 아래쪽에 이제 거미줄을 많이 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높은 나무 막대기 아니면 빗자루 같은 걸로 한 번씩만 이렇게 석석 이렇게 긁어만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집이 이제 좀 많이 오염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수도 바깥에 이제 물을 쓸 수 있게끔 수도를 이제 항상 이제 뽑아드리는데 뭐 이거는 뭐 프렌디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전원생활 하니까 마당에 이제 물 쓸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시공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동전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겨울철에 이제 영하 뭐 10도, 20도 내려가면은 이 부동전이 버틸 수 있는 체간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 회사가 이제 어떻게 그 부동전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설비들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전월생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벌은
그냥 119 부르는 게 낫죠. 말고는 무조건 119 부르셔야 됩니다. 뭐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뭐 인터넷에 파는 거 그거 쓰고 뛰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119 부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